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스 브리핑의 전승기입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발음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미국식이 아닌 영국식이나 호주식 발음을 구사하면 감점이 생길까요?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며 생기는 발음과 관련된 궁금증 지금부터 해결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토익 스피킹 공부를 시작하면 정말 초반부터 약간 멘붕이 오는 곳이 바로 1, 2번 지문 읽기 유형입니다. 특히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안 했거나 혹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문법이나 독해, 듣기 공부에만 집중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지문 읽기 유형부터 아주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버벅대며 읽게 되고 또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말 듣기 힘든 상황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문 읽기 유형에서는 총 3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응시자의 답변을 채점합니다. 바로 발음, 억양, 강세예요. 많은 분들이 이 억양이나 강세는 어느 정도 공부해서 답변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발음은 이미 우리가 입에 붙어버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문 읽기 유형에서 정말 중요한 평가 기준인 발음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발음이 중요할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선생님 발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음은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유형에 걸쳐서 발음과 억양, 강세는 늘 채점하는 기준이니까요. 하지만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은 발음이나 억양만 가지고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죠. 문법이나 어휘, 그리고 답변의 완성도 등 전체적인 영작 실력과 답변 내용의 수준도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발음이 안 좋은 저는 높은 점수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발음은 어느 정도까지 좋아야 할까요? 나는 정말 순 토종 한국 사람인데 어학연수도 다녀온 적이 없는데 저는 높은 점수를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채점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해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발음이나 억양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지만 레벨 8,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채점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을 때 레벨 6와 레벨 7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발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많이 드는 질문은 바로 저는 영국에서 조금 어학 연수를 해서 저도 모르게 영국식 영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틀리나요? 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점자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죠. 그래서 미국식이건 영국식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 4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특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자주 틀리는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같이 예문을 읽으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S 발음 챙기기.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을 바로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calling Wendy's Bookstore. You've reached Customer Services Team. If you would like to know our regular business hours, locations, and online websites, please press 1. If you want to speak with the operator, please press 2. 지금 보시는 지문은 전화 메시지 지문입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나오는 보이스 메시지를 읽어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특히 여기서는 단어의 끝에 S 발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들을 독립적으로 읽을 때는 Wendy's, Services, Hours, Locations, Websites 모두 정확하게 S 발음을 붙이겠지만 문장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빼먹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S 발음은 발음이 안 되면 무조건 티가 나는 발음이니 신경 써서 정확하게 발음해 준 것 중요해요. 이번엔 동사의 과거형을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특히 ed가 붙는 규칙 동사를 정확하게 읽어볼 거예요. 또 짧은 예문들을 읽어보세요. There are 2 conferences scheduled this week. The items will be delivered in 2 days. The hours of service have been changed. I watched a movie last weekend. The prices are listed on the board. They decided to open a restaurant. 특히 동사의 과거형에 모두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잘 읽어보셨나요? 먼저 첫 번째 문장 확인해 봅시다.
There are two conferences scheduled this week. 여기서 schedule은 유성음, 즉 소리가 나는 발음으로 끝나는 동사에 ed가 붙으면 일반적인 d 발음이 납니다. scheduled, delivered. 이 부분은 너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세 번째 문장에서 changed, 이거를 changed, changed 라고 읽으면 정말 어색해요. j, ch, s, 처럼 무성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ed가 붙으면 그때는 ed 발음이 자연스럽게 t 발음으로 바뀝니다. changed, watched, searched. 이런 단어들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발음이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 hours of service have been changed. The hours of service have been changed. I watched a movie last weekend. I watched a movie last weekend. 이번엔 이 문장도 볼까요? The prices are listed on the board. 이 단어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listed 라고 읽으셨으면 잘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중에서는 listed 아니면 그냥 list까지만 발음하고 뒤에 있는 이 ed 발음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발음이 t, d로 끝나는 동사에 ed가 붙게 되면 그때는 id 발음이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listed, wanted, started, needed, ended, decided.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봅시다. The prices are listed on the board. They decided to open a restaurant.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발음이 까다로운 외래어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마트폰을 smartphone, 인터넷을 internet. 이런 식으로 읽는 건 당연히 센스 있게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좀 더 난감한 외래어들이 문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읽을지도 알아봅시다. 우선 이 단어들 한번 볼까요? message, herb, career. 이 단어들 발음이 어떠셨나요? 메시지, 허브, 커리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단어들은 강세도 신경 써야 하고 묵음이 들어있는 단어도 있어요. 첫 번째, message. 강세가 이름절, 즉 첫 번째에 있어요. 매를 강하게 표현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잘못 읽어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게 되면 message, 마치 마사지처럼 들릴 수 있어요. massage처럼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두 번째는 허브는 herb, H가 묵음입니다. herb라고 발음이 되고 허브티도 herbal tea라고 발음되니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커리어. 이것도 역시 강세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커리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강세는 career.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자, 그래도 이런 외래어는 조금 어렵지만 읽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여기 있는 단어들도 외래어란 말이야? 난 이런 단어를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들인데 표기가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다르다 보니 아예 읽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한국에서 쓰는 발음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원어민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꽤 난이도가 있는 외래어들입니다. 자, 이것 어떻게 발음할까요? 우리는 테마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발음은 theme입니다. th 발음 주의해야 되겠죠? theme.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저예요. 레저라고 발음하기보다는 leisure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단어요. 뷔페인데요. 영어 발음은 buffet.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buffet.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데뷔입니다. 데뷔라고 말하면 또 원어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데뷔라고 정확하게 발음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빠뜨리기 쉬운 S 발음, 틀리기 쉬운 규칙 동사의 과거형과 외래어까지 공부해보니 조금 든든하시죠? 앞으로 지문을 읽으실 때 이런 어휘들이 나온다면 거침없이 멋지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발음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는지요? 평소에 발음이 어려운 단어를 연습하시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스 브리핑의 전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